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6월 16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어제 저녁에 이 기준금리를 0.75%, 그러니까 75bp를 인상을 했죠. 근데 이게 시장에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강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크게 악영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다 보니까 야, 이제는 끝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여지는 그러한 심리들 때문에 오늘 강한 반등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75bp는 옐런 의장이 과거에 이제 페드 의장일 때 1994년 11월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거, 요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페드 위원들이 금리 전망치를 담은 이 점도표를 확인을 해보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 목표치가 3.4%고 내년에는 3.8%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음 회의에서도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7월 달 회의 때는 50bp 또는 이번처럼 75bp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 목표가 기대 인플레이션을 2%에 고정시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 예상했던 금리보다도 더욱더 빠르거나 아니면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은 감안하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원래 50 그리고 다음 50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75, 그리고 혹시 다음 것도 이제 75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걸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5%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 아직 불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해 기준금리 목표가 얼마라고요? 3.4예요. 그럼 여기서 0.9%, 이 정도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보더라도 50bp씩 두 번은 더 인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이 두 번의 약세장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장을 바라보시게 된다면 이게 FMC 때 50bp씩 두 번 정도는 더 빠질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은 이 3.4까지 오르는 상황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현금이 있다면 투자를 진행해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더 떨어져 봤자 1%가 안 됩니다 이제. 지금 이 수치가 내년에는 뭐 3.8%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올해 3.4까지 올리면은 맞을 건 대부분 다 맞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렇게까지 큰 급등락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올라간다라고 해서 너무 안심하면서 보시는 것보다는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좀 보다가 올해 연말에 확실하게 3.4 찍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부터 준비를 하는 게 어떠할까?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근데 이건 개인의 의견이다 보니까 이거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 115.31달러 마이너스 3.04% 하락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강세, 달러 약세, 금 상승인데 채권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뉴스 한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28년 만에 자이언트 스텝 진행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전과 FOMC 성명이 좀 달라진 점이 뭐가 있는지 요걸 살펴보자면 자, 일단 실업률 부분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조금 안 좋은 방향, 한 단계 좀 낮은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경기에 대해서도 약간 침체가 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부분에 뭐 고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안 좋은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지금 파우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은 지금 고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물가부터 잡자. 물가 우선. 요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아프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물가 때문에 지금 모든 경제 성장이 다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를 일단 우선적으로 잡아야지 그 다음에 다시금 만등하지 않을까. 예, 해서 지금 이거는 뭐 얘네가 물가를 다시 얘네가 금리를 올려서 경제가 안 좋다, 이렇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것부터 우선적으로 안정시킨 다음에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월 7월 달에 0.5에서 0.75 아까 말씀드렸던 거 요거 흔한 일은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예상 목표치가 대략 3.4%인데 11월 달에 이 미국 중간 선거 있습니다. 그러면 11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 인상을 안 할 겁니다. 10월 달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 나머지 FOMC에서 타다닥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니까 요거 생각을 하시면서 이 속도 조절 요거 꼭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미국 6월달 주택 시장 지수 67, 2년 만에 최저.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주택이 안 팔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이 코로나 봉쇄 풀리면은 내년 석유 수요가 사상 최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에너지 가격은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가 세상의 주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이번 고유가 시대가 마지막 고유가의 시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석유 이 자동차 수요가 확 줄어들면은 이제 전체적인 사용량 자체가 급감을 할 테니까 하다 보니까 최대한 산유국들은 이번 기회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 세계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오펙 플러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지금 미국 5월달 수입 물가가 0.6%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원인은 석유와 천연가스라고 하는데 당연히 지금 이 기회를 러시아가 놓치지 않고 있죠. 가스 공급을 또 33% 감축했다라고 합니다. 이 불안 조장 및 가격 끌어올리기라고 하는데 그냥 시장의 점유율을 놓치지 않기 위한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러시아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게 앞에서는 러시아를 욕해도 뒤에서는 러시아 에너지 수입량이 역대 최고잖아요. 그 부분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안 좋은 건 안 좋은 건데 내가 살 길은 어떻게든 만들어야 된다라는 각국의 의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러시아 의존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5월달 소매 판매가 전월비 0.3% 감소했습니다. 예상보다 부진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부터는 가격의 부담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향후 발표될 PC라고 개인 소비 지출이 있거든요. 요게 괜찮게 나오면은 좀 만회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소매 판매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과연 PC가 괜찮은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근데 만들어 나간다면 그래도 미국의 소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제조업 기업들도 어느 정도 매출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으론 유로존. 지금 미국도 미국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 뇌관 중에 한 군데가 유럽이 아닐까 싶어요. 유럽은 진짜 완전히 물가가 작살이 났더라고요. 여기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현재 그렇게 썩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유로존의 적자치가 예상치보다 더욱더 많이 올라가고 물가가 감당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한국 증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자, 그리고 일단 한국 쪽에는 뭐 있나 좀 보자면 일단 롯데그룹 1조 투자 바이오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게 뭐냐면 바이오 투자가 다시금 시작이 될 수가 있고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선주문이 미리 들어갈 것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한국 쪽에 이제 이 장비 납품하는 회사가 몇몇 있잖아요. 특히나 상장사 같은 경우엔 제가 알기로 한 군데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흑자 기대했던 리오프닝 기업도 적자 비상이라고 하는데 여행, 화장품, 음식료 기업이 타격이라고 하는데 여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미국 쪽에서는 이 리오프닝 딱 얘기해서 직원들 막 뽑다가 딱 마스크 풀고 사람들이 막 돌아다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안 돌아다녀갖고 감원을 했던 뉴스 소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도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색조 쪽 국내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는 괜찮았어요. 근데 이 중국 쪽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건 중국 문제고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거는 저는 뭐 이렇다라고 하니까 이렇다라고 하네요. 저도 이건 솔직하게 얘기해서 음식료 그 뭐 저는 코로나 시대에도 먹을 건 다 먹고 다녀가지고 그렇게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뭐 그렇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이건 감안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 폴더블 올해 1,500만 대 출하. 자, 폴더블 쪽 올해 연말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현대중공업 그룹 345척 보유한 머스크와 이 친환경 엔진으로 선박 개조를 하는 협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머스크가 움직이면 그 아래에 있는 선사들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 뭐 개조하는 이런 회사들 분명히
테마로 나올 거거든요. 요거 꼭 한 번씩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연 단위로 되게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안 팔리는 옷들, 이러다 폭탄 터질까 얘기하면서 패션 회사들이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자, 엔데믹으로 인해서 스포츠웨어의 수요가 많이 줄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겹쳐갖고 의류 판매가 저조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럴 때 이거는 좀 명품이나 아니면은 완전 스파 브랜드 있잖아요. 싼데 그런 데는 걱정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품은 어차피 꾸준하게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스파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겹치니까 의류가 비싸지면 싼 걸 찾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스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괜찮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초대량으로 물량을 찍어내다 보니까 품질이 어느 정도 그래도 기본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저가 요쪽이 훨씬 더 힘들어지는 거죠. 하다 보니 요걸 조금 갈라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 방에서 장 시작 전에 우선적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뭐 보시기 위해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 종목 영상 소개란 있잖아요. 그냥 딱 보시고 있는 영상 거기에 있는 소개란, 거기에 있는 링크 하나 있으니까 그 텔레그램 링크를 통해서 이 방에 입장하신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공부들부터 시작해서 다 같이 보면서 쭉쭉쭉 어려운 시장 헤쳐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전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뭐 가격 방어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죠. 되게 괜찮게 잘 횡보해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대한전선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은 계속 쌓이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 때문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뉴스를 봐야겠죠. 어떤 게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자면, 자, 대한전선. 최근에 사우디 현지 기업과 초고압 케이블 생산 JV를 세운다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단순하게 사우디 쪽에 대한전선에 제품이 많이 들어가겠구나, 요렇게만 생각을 하고 끝낼 게 아니라요. 지금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뭐 유럽이나 이런 데도 수출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럽으로의 수출도 굉장히 되게 좀 손쉽게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갖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중동 지역 플러스 유럽 쪽에 훨씬 더 힘을 많이 실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미국 지역이랑도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 아시아는 본진이면은 이 모든 지역에 본격적으로 전선을 납품할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생태계가 생긴다라는 것인데, 자,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인프라 투자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친환경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 관련된 케이블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동남아시아 역시도 마찬가지로 아시겠지만 친환경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이나 다양한 부분, 대체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주요한 이슈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전선은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랬을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됩니다. 한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중국의 봉쇄가 완화되는데 점점 속도가 나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석유만 하더라도 올해 말, 내년에 역대 최고의 가격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중국 때문에 이뤄질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리라고 다를 게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중국에서 사용량 증가해서 구리 가격 올라가고, 미국에서 사용량 증가해서 구리 가격 올라가고,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여기도 지원을 하느라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이렇게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는 약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쭉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봤을 때 저점도 1년 기준으로 저점이지, 크게 보면은 고점에서 유지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구리 가격 여기서 스텝업으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당연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판가를 올리는데, 일반 B2C라면 그게 힘들지만 B2B 같은 경우에는 판가 올리는 게 쉽고, 특히나 이제 글로벌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에 발맞춰 갖고 이 납품 가격이 변동이 되는 그 계약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을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순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기업이 성장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을 조금 보자면 조금 아쉬운 게 많은 건 사실이죠. 일단 외국인이 많이 팔기도 했는데 그래도 일단 기관 쪽에서 슬그머니 발이라도 담가주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랑 여기랑 계속 플러스 플러스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반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일단 차트를 봐야 되는데 일단 계속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60일선에선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0일선 딛고 다음번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전 고점을 뚫는다면 쭉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된 숄더 이후에 약간 시간이 더 걸린 다음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줬을 때 여기를 못 뚫는다면 이 부분은 감안하시면서 보면 좋고 이탈한다면 뭐 120, 480 취향에 맞춰서 지지라인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거가 되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증가하는 전 세계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죠? 여기까지 떨어지는 데 있어갖고 내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가장 큰 좀 걸림돌일 뿐인 거지. 자, 그럼 총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대한전선은 매우 사업상으로는 좋은 상황이다. 지금 수급상으로 조금 꼬여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긴 한데 버텨준다면 올라갈 가능성 높으니까 요건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다음번 올라갔을 때 이전 고점 2 이상 돌파 못 해주게 된다면 자, 헤드앤숄더 나오니까 요때도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하면서 살펴보자 라고 말씀드리며 오늘 가지고 온 대한전선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